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를 제외한 일본의 3대 자동차 브랜드라고 불리는 혼다와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가 마치 합체 로봇이 서로 결합해 거대한 로봇을 완성하듯 한 회사로 합병해 곧 엄청난 규모를 가진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합병 작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그때는 단숨에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태어나게 되는데, 한편 그 여파로 인해 현재 세계 3위이자 최근까지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 기아가 4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세 회사의 합병 비율은 닛산을 1로 보았을 때 혼다가 5, 미쓰비시가 0.4의 비율로 그 지분율을 나누어 갔습니다. 즉 100% 비율로 볼 때 혼다가 78%, 닛산 16%, 미쓰비시 6%가 되면 사실상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혼다가 중심이 되고 닛산이 가지고 있는 공장과 영업망이 거기에 보탬이 되는 구조이며, 미쓰비시야 원래 이전부터 이미 닛산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함께 꼽사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일본이 정말 바쁩니다. 우리나라가 잠시 주춤하는 이때를 노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게 뒤처져 있었던 반도체 산업도 최근 들어 대만과 함께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것 외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가 하면 아예 일본 최대 대기업들, 그러니까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NTT, NEC와 덴소 등 무려 8개의 대기업이 힘을 합쳐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제조 회사를 만드는 데 이어 미국 IBM과도 제휴 계약을 맺는 등 지난 1980년대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을 가졌으나 이후 미국과 한국에게 그 시장을 내어준 그 꿈같은 전성기 시절을 다시 되찾기 위해 지금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외 우리나라의 주력이었던 배터리 분야에서도 최근 약 3년간 정말 미친 듯이 투자하고 합병하는 등 마치 물이 들어온 듯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 지난 20년, 특히 최근 10년 동안 사실 일본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자동차 분야에서 토요타 제외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현대 기아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들의 합병이라는 엄청난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합병의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들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차 브랜드들의 약진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누가 중국 자동차를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생산은 총 3,016만 대, 그중 수출은 491만 대를 하면서 최대 생산, 최대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중국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팔고 타는 거라고 치부했을 것인데, 특히 그 가격 때문에 이제는 해외에서도 중국차를 많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다 전기차들이라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대략 내후년 정도 되면 이미 반도체도 일본에게 시장을 다 빼앗길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이 자동차 시장까지 조만간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혼다에서 무려 1992년에 출시한 스포츠카입니다. 전설의 F1 드라이버 세나가 직접 투닝을 한 차량으로 디자인도 지금 나와도 손색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그 성능은 더 뛰어났던 차입니다. 이게 요즘 놀림 많이 당하고 있는 닛산에서 당시 나오던 차입니다. 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당시 마즈다에서 나온 차량으로 온통 각진 차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시절을 생각하면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즈음 기름 적게 먹는 싸고 작은 차로 엄청난 돈을 축적한 토요타는 부동의 세계 1위 럭셔리차 벤츠를 향해 정면 승부를 도전하며 굉장히 뜬금없이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출범시켰는데, 이 또한 당시에도 출시 직후 엄청나게 성공했고 지금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대 우리 현대차입니다. 마치 어제 전역한 해병처럼 각이 살아있는 추억의 각그랜저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었고, 앞서 본 일본 스포츠카들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워지는 한국 최초의 스포츠카들인 스쿠프와 티브론이 있었으며, 그 외 엘란트라와 초기 소나타 등 솔직히 세계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챔피언들의 시작도 다 미약했듯 그랬던 현대가 이후 대략 20년을 지나 또는 약 30년이 지나고 나니 그 사이
무사히 이런 괴물 회사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대차는 예전처럼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 옛날 깡통차가 아닌, 이제는 시장을 선도하는 디자인과 무엇보다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이미 해외 시장에서 조만간 폭스바겐을 능가할 정도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며 전 세계 탑3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1등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1등, 금메달 이런 것 아니면 대단치 않게 보는 면도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이렇게나 빨리 세계 3위로 올라오는 거 단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기적입니다. 게다가 또 이후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 역시 사실 이보다 더 성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시켰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 제네시스 세단이나 대형 SUV의 디자인, 특히 벤틀리를 무척 닮았다는 그 인테리어 디자인은 정말 벤츠 못지않게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만약 같은 가격이라면 벤츠보다 제네시스를 타고 싶다는, 스스로도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소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차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불과 20년 전 상황만 돌아봐도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상황, 특히 우리 한국차의 실력과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면 크게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저렇게 대기업들이 똘똘 뭉쳐 초대형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또 일본 최고 자동차 회사들도 합병까지 해가며 한국 반도체 회사,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회사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무서운 것보다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이렇게 도전받는 상황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6월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그냥 대장 혼다의 이름을 따서 혼다로 통일하든, 아니면 혼다 닛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더 복잡하고 촌스러운 혼다 닛산으로 갔으면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합병 후 덩치도 덩치인데다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혼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다는 어떤 면에서 토요타보다도 더 무서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최고 기술자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대충 준비하고 덤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또 이 자동차도 그렇고 대략 이 30년 만에 다시 한번 국가의 명운을 가르기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 크게 피 터지게 한판 벌어지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잘 준비하여 우리가 늘 그래왔듯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멋진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